네, 우리 야구라의 댓글을 소개해드리고 또 질문도 저희가 받아서 소개해드리는 댓글화 시간입니다. 최근에 뭐 질문도 질문입니다만 다양한 글들이 올라와서 굉장히 또 보면서 재미도 느끼고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임스 제임스 칸님이신 것 같은데. KHAN을 뭘 저기 따로 읽으려고 그래요. 그냥 칸이지. 다를 수 있으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요. 네. 나성범이 장성화 방송하는 줄. 그럼 네가 나성범이란 얘기야? 약간 그 느낌이 있네.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안 잘랐잖아요. 그래서 근데 네, 머리를 안 자르면 좀 느낌이 좀 있어. 예전부터 나성범 선수 좀 닮았던 얘기 좀 얼굴형이 약간 비슷한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라이브 방송을 보시고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나성범이 장성호와 방송하는 줄. 강성범이 아닌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받아줘야 되나요? 아니, 안 받아도 좀 자꾸 뭐라 하시니까. 그래요? 잠시만요. 그건 잠시 후에 또 있으니까 잠시만요. 쓱쓱한 야린이님께서 순간 삐끼삐끼 보고 킹받 왜 잘 추시는 거야? 이게 장선아의 삐끼 이거 맞나? 요거 좀 쇼츠 한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좀 나이트 좀 가셨습니까? 나이트 좋아하지도 않는데 무슨.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삽사리님께서 요거를 좀 길게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강캐 구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겁나 잘 안 받아주는 게 문제인 듯. 라이브가 구독자 채팅에 따라 주접이나 헛소리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장성호가 겁나 안 받아주면 이렇게 쓰셨거든요. 근데 제가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까 뭐라 그러죠? 라이브에 뭐 주접? 네. 주접 라이브를 받지 말라고 어느 분들이 계속 글을 올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봤잖아요. 네. 제발 이상한 질문 좀 읽지 말고 네. 좀 그 야구 좀 맞는 질문만 읽어달라. 저희도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댓글을 안 읽으려고 강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상한 글 읽지 말고 딱 야구 질문만 다 받아서 해라. 근데 얘가 자꾸 이상한 글을 읽으니까 제가 안 받아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댓글이 재밌습니다. 다음 댓글이 올 때 보면 이게 여기 케밈 웃기잖아요. 이렇게 쓰셨는데 여기에 장스나가 글을 다셨어요. 장스나입니다. 저희 둘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컨셉이에요. 뭐라 하는 것도 안 받아주시는 것도 다 안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요. 안 받아주는 주는 것도. 네. 진짜. 너 아나운서 맞냐? 이 왜 한글을 못 읽어요? 예, 지금 자기 너무 작아가지고 네. 이 형들 또 그러시네 하면서 그냥 편하게 시청해 주십시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했더니 엄지척을 7개 받으셨는데 갑자기 그 밑에 또 같은 분께서 요거 썼던 분이에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불편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에 재밌는 채팅 읽어주실 때도 있는데 안 받아줄 때가 많아서 아쉬워서 그런 겁니다. 강캐 구박은 계속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라이브 할 때는 이상한 댓글을 좀 읽지 말아주시고요. 정확하게 야구 이야기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진짜 야구 얘기만 하려고 그런 질문들만 받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 질문을 안 받는 거는 진짜 쓸데없는 질문을 안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것뿐이에요. 저는 뭐 없어요. 그러고 딴 거 뭐 없습니다. 네. 선우훈님께서 야구라는 몇 수십 년간 몸담았고 해왔던 야구의 규칙을 장승나 정도의 베테랑 선수에게도 보다 더 정확하게 알게 해줌. 이는 야구라는 것 자체가 로컬 룰을 일정 부분 인정해서 리그마다 구장마다 룰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거기서 오는 재미가 있다는 걸 다시 알게 해줌. 이런 걸 수십 년간 레전드 선수가 몰랐다. 이번을 계기로 알게 됐다. 이런 부분이 야구라 진짜 매력이라고 봄. 몰랐던 거 인정하고 공부해서 설명해 주시는 스나형 몹시 호감입니다. 앞으로 더 흥하자 이렇게 쓰셨는데 장스나가 이제 야구를 통해서 많은 걸 좀 또 아시게 됐잖아요. 질문을 통해서. 저 말고도 야구가 사실 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맞아요. 야구장에서 경기를 중계하다 보면 몇 가지 뭐 이상한 그 장면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나왔던 장면들인데 네. 진짜 특이한 장면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진짜 당황스러워요. 예. 뭐 그런 경우예요. 예. 예. 찬찬찬 범바오님께서 쓰셨습니다. 팬으로서 40-40 안 해도 되니까 다치지 말고 시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김도영 선수에 대한 응원의 글이 또 있었고요. 그러겠죠. 네. 팬들은 30-30도 대단한 건데 예.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도 이제 40-40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왜 이렇게 사람 부담 주냐 이런 것들도 사실 있어요. 근데
30, 30을 기록을 하면 당연히 40, 40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걸 또 팬분 여러분은 왜 이렇게 사람한테 부담을 주느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방송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 그거를 이제 꺼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안 저희도 꺼낼 꺼내기 싫어요. 근데 우리는 네. 그 40, 40에 대한 김도영 선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과연 또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전을 할 생각은 있는지 그리고 팬들이 또 기대하신 분들을 우리가 또 대신해서 또 질문도 해주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런 개념이지. 김도영 선수에게 이 제작진이 해설자들이 캐스터가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런 아이. 질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저 사람들도 저 입장에서는 저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구나. 그거 이해해 이렇게 줘야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도 물어보고 싫다니까요. 그럼요. 네, 부담 네. 주기 싫어요. 그러니까 김도영 어려운 선수. 질문들은 저희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는 좀 의무감이 좀 있습니다. 그럼요. 네. 브레이크 점검해라님께서 도영아 시즌 끝나면 집중적인 분석 들어갈 거고 다음 시즌에는 상대 투수진과 수비가 그걸 지독하게 이용할 거야. 프로니까 당연한 거다. 이걸 넘어야 돼. 자연스레 넘어가는 게 최상이겠지만 한두 시즌 넘기지 못하더라도 절대 약해지지 말고 도태되지 말고 의기소침해 하지 마라. 넌 4년 후 메이저 가서 대한민국의 대표 타자 겸 국대 최고의 내야수가 돼야 해. 골수산 팬 아저씨가 진심으로 응원한다. 와 이렇게 해서 엄청을 42개를 받으셨는데 삼성 팬이 김도영 선수에게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좋은 글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한두 시즌 넘기지 못하더라도 절대 약해지지 말고 도태지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마라. 김도영 선수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하도 건드리는 게 많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것만 없으면 김도영 선수는 그냥 가는구나. 네. 근데 아마 이 정도는 충분히 또 넘어설 수 있는 멘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진심으로 응원하는 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야구에 올라온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OMNIBIA님께서 역시 야구라 재밌어요. 질문 있습니다. 타자들이 가끔 기습 번트 자세를 취하면서 수비 반응을 확인하거나 투수 호흡을 흐트려 놓는 동작을 하고는 하는데요. 수비 위치 확인은 그렇다 치고 투수들 호흡을 순간 흐트려 놓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투수가 투구 동작에 들어간 이후 번트 모션을 보면 순간적으로 생각이나 몸에 들어가는 힘이 실제로 조금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향이 없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공을 던지고 번트 자세를 보면 앞쪽으로 스타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은 마운드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럼 순간적으로 힘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게 그 다음 공을 던지는데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네. 네, 이거는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페이크를 많이 쓰는 것도 있는 거고. 웹님께서 드래프트 보면 고교, 대학 성적이 안 좋은데 뽑히는 선수들도 종종 보입니다. 이런 경우 스카우터들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고 뽑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운동 능력이거나 피지컬일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스카우터들이 보는 눈이 다 달라요. 네.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강성철이 보는 김도영과 만약에 김도영이라고 하면 장성호가 보는 김도영은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럼 스카우터들이 어떤 선수를 봤을 때 좋은 성적이 안 났는데 제가 갖고 있는 눈에는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성적이 안 나지? 내가 야구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데? 이런 선수들을 뽑을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나 피지컬 이런 걸 수 있고 그리고 스카우터들의 그 촉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추어 때 성적을 못 냈는데도 불구하고 드래프트 지명을 받아서 뭔가 이제 프로에서 성공하는 선수들 보면 스카우터들의 눈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는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퍼센테이지가 이제 엄청나게 크지는 않죠. 성공률이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그렇게 뽑는 선수들은 분명히 그 스카우터는 그 선수를 바라볼 때 다른 부분을 본 거겠죠. 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거죠. 저거 뭐예요? 영업 비밀 같은 거죠. 그렇지. 네.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야 돼. 그렇죠. 예. 그래야지 대박 날 수 있는 거니까요. 삼성 강미호님께서 경기장 내 공이 바운드 되어서 담장 넘어가거나 담장 틈 사이에 끼거나 할 때 인정 2루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야 땅볼 상황에서 야수 송구 실수로 더가웃으로 공이 넘어가거나 파울라인 지역 틈에 끼어서 공을 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인정 2루타가 동일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정 1루타 적용이 되어서 더 뛸 수 있어도 1루에서 멈춰야 하나요? 인정 2루타가 아니라요. 요거는
원히트 원에라에 한 베이스 자동 진루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베이스를 가는 예, 경우들이 많죠. 2루타는 아니에요. 2루타는 아니고요. 네. 원히트 원에라에 1루 주자가 그러니까 타자 주자가 1루를 밟고 아무 상관없이 2루에 갈 수 있는 자동 진루권 그러니까 한 베이스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루카우님께서 질문입니다. 강캐가 신나게 답하실 수 있는 중계 관련 질문 드려요. 좋습니다. 첫 번째, 보통 중계할 때 중계진, 캐스터 해설은 모니터와 실제 그라운드 중 주로 어디를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 피칭을 할 때는 모니터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타구가 타격이 되면 그라운드를 보죠. 이제 주자 상황이나 이런 거, 수비 이런 걸 확인하기 때문에. 근데 왜 피칭을 할 때 모니터를 보냐면 이제 공의 뭐 구종이나 구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기 때문에 모니터를 봅니다. 근데 어쨌든 같이 보죠. 자, 두 번째, 각 방송사마다 기록원이 계시던데 KBO나 방송사 소속 기록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 궁금하고요. 방송사 기록원 분들이 중계 때 외에도 하시는 역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것도 제가 설명드릴까요? 요것도 기록원이 다 있는데 기록원은 프리랜서입니다. 네, 프리랜서고 KBO 소속이 아니라 네. 그냥 KBSN 소속이죠. 방송국의 프리랜서들, 네. 예, 소속 뭐 계약인 경우도 있고 프리랜서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중계 기록원 분들은 이제 중계 때 자료들도 많이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합니다만 뉴스나 소식들도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이제 중계를 들어가면 캐스터하고 해설이 있는데 그 예전에는 이제 조그만 종이에다가 적어서 옆에서 이제 바로바로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네. 요즘에 옛날 그런 방식. 이제 그건 너무 좀 그렇고 그래서 세 명이서 단톡방을 만듭니다. 단톡방을 만들면 그 상황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럼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 타자가 누군지를 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올려주죠. 네, 내일 만약에 중계 방송이 잡혀 있으면 그 중계 방송에 들어갈 CG 기록들을 미리 뽑는 것도 기록원들이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럴 때 기록원이 그 방송국에 한 명이 배치가 돼 있고 네. 그리고 현장에도 한 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네, 유도현님께서 질문 드립니다. 이번 프리미어 12 때 한준수가 주전 포수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기아 팬이라 한준수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큰데 저번 야찬 프리미어 12편에는 김영준 선수가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올해 한준수가 김태균과 포수 자리를 나눠 가져서 출전이 많진 않지만 충분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한준수 선수에 대해서. 김영준 선수하고 한준수 선수가 뽑힐 가능성이 있죠. 네. 한준수 선수는 저는 가능성 높다고 봐요. 음. 네, 주전은 김영준 선수가 앉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뒤를 이을 포수로는 한준수 선수가 좋죠. 왜냐하면 그 아시안 게임 때도 김영준 선수하고 이제 키움의 김동원 선수가 갔는데 네, 맞아요. 김동원 선수가 팔꿈치 인대 부상 때문에 올 시즌 접었거든요. 시즌 아웃이 돼가지고 아마 그 백업 포수로는 제가 봤을 때 한준수 선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한준수 선수가 어리더라고요. 김영준 선수도 어린데 맞아요. 한준수 선수도 어려요. 근데 김영준 선수도 우타자고 한준수 선수는 또 좌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안 나가게 막 대타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한준수 선수 아마 뽑힐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네. 우리 야구라에 올라온 질문과 또 댓글화의 소개 글까지 살펴봤고요. 자, MLB 파크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윤세호 지방 A팀이 최정을 영입 대상에 넣었다는 얘기가 돈다. 잔류가 당연할 것 같았다. 그래서 최대어로 KT 엄상백과 심우준, LG 최원태, 롯데 김원중 등이 언급됐다. 하지만 또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지방 A팀이 SSG 최정을 영입 대상에 넣었다는 얘기가 돈다. 야, 최정이 갈까요? 이런 이야기가 만약에 돈다고 한다면 FA 되기 전에 BFA 단연 계약을 조만간에 체결을 하겠죠. 안 그렇겠어요? 최종이 그리고 만약에 맞아요. 팀을 옮길 수 있을까? 아, 최정이 옮긴다? 이거는 아, 팀을 옮기기 전에 랜더스 구단이 먼저 움직이는 게 사실 맞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사실 네. 이야기도 나오면 안 되는 맞아. 거죠. 이건- 그 나는 6년 계약이 마지막 해인데 최종이 지금 선명히 32개예요. 30원 넘겼습니다. 네. 그러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단연 계약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잠잠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도 약간 이해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성적이 지금 잘 나고 있는데 그리고 최정만 꾸준하게 사실 성적을 내는 선수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 KBO 리그 최다 홈런 신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그럼요. 이런 선수가 기록을 세운 다음에 팀을 옮긴다? 돈 때문에? 어? 돈 때문에 옮기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미리 입도 선매를 해야죠. BFA 단연 계약이 왜 있겠어요? 맞아요. 그럼 랜더스가 빨리가 아니라 이런 사실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사실 최정 선수는 그만큼 성적을 또 냈던 선수고 네. 그리고 KBO를 또 대표하는 선수고 랜더스를 또 대표하는 선수니까 랜더스 구단에서 움직여야죠 먼저. 엄상백 영입 반대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두 번째 거. 이거 하나 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하나 팬이 쓰셨네요. 일단 엄상백이 하나 오면
용병 류현진, 용병, 유현진, 엄상백, 문동주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로테이션이 확실한 확실한 거고 하나 선발 예정 자원이 황준서, 정우주, 김민우 정도인데 이태양은 불펜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엄상백 선수가 올 시즌 10승을 이상 거뒀거든요. 10승 이상 거뒀는데 피홈런도 많고 일단은 평균 자책점도 좀 높아요.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도 높고 피홈런이 많은데 10승을 거뒀다는 건 일단 타선의 지원을 좀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거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이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엄상백 선수가 오게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그 선발 자원들이 약간 중복이 될 수 있다. 거기서 교통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교통 정리를 잘 쓰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만약에 엄상백 선수가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선발 투수들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있던 선수를 쓰든가 키워서 쓰든가 해야 되는데 FA로 선발 투수가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엄상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이게 메리트거든요. 그러면 최소 5, 6년 정도는 이제 충분히 쓸 수가 그러겠네. 있으니까. 선발 로테이션 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위험 부담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5점대에다가 피홈런도 많고 거기서 오는 어떤 딜레마 이런 것들인데 일단은 오면 좋죠. 오면 엄상백 선수는 일단은 제구도 괜찮고 네. 뭐 홈런, 피홈런 평균자책 조금 높은 거 빼놓고는 사실 이게 중요하긴 중요한데 일단은 잘 던지긴 잘 던져요. 좋은 날과 좀 안 좋은 날에 좀 편차가 좀 심해서 그렇지 최근 3, 4년간 계속 선발로 또 기용이 됐었고 분명히 데리고 오면 장점은 있죠. 네. 장점은 있는데 글쎄요 몸값만 맞는다고 한다면 좋은 자원이죠 엄상백 선수는. 예. 예. 아, 요것도 재밌겠네요. 현재까지 보고 5위 돈 걸라면 어느 팀으로 거시나요? 아직 30경기 남아서 진짜 모르겠네요. 현재는 한화나 크트가 정배죠. 돈 걸면 KT 마음은 하나. 재밌네. 돈 걸면 KT 모르겠어요. 저는 답 못 내리겠어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지금 5위 싸움이 정말 치열하기 때문에 아니 못 내리겠어요. KT, SSG, 한화, 뭐 롯데, NC까지도 가능성이 있죠. NC도 가능하고. 예, 왜냐면 지금 5위 KT하고 4경기 반 차이니까 네네. 경기 수가 뭐 거의 한 27, 8경기 남았으니까요. 야, 근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 팬이 글 쓰셨는데 하나 팬들도 진짜 간절하시더라. 와, 이거 진짜. 그럼요.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다음 주도 저희 또 질문도 좀 많이 받고 재밌는 글들을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꾸라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주 돌아오기 전에 우리 구독,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라데가 데꾸라!